안녕하십니까. 전북시인협회에서는 전북에서 활동하는 시인이나 작가들로 작품 활동이나 문학 세계를 오래도록 기록 보관하고자 2021년부터 아카이브 사업으로 동영상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동수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척천리라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한 아파트에 살면서도 참 못 배웠던 일들이 생각이 나고요. 그 작가님께서는 정읍 감곡에서 태어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주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는데요. 작품 활동을 활발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품을 쓰게 된 동기나 어떤 첫 시작이 언제였을까요? 되게 글 쓰는 사람들이 뭐 중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데서는 교지에 글을 쓰는데 저도 좀 그렇게 시작을 했고 대학 때 한 1968년도인가 전북신문이라고 신문이 있었어요. 전주에. 거기에 이제 뭐 시도 내고 수필도 내고 하면서 좀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78년도부터 한 81년도까지 전북 문인협회 기관지인 전북문학이라는 데서 내가 47집에서 72집까지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북수필에 80년도부터 글을 쓰기 시작을 했고 82년도에 월간문학의 시민상 당선을 해서 이제 등단을 했습니다. 그 1968년도에 전북신문의 작품을 발표하신 거라고 한다면 등단은 굉장히 82년도에 하셨으니까 굉장히 늦게 등단을 하신 거잖아요. 저는 이제 등단 제도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냥 글은 쓰면 되는 것이지 하고 네. 그렇게 쭉 해왔습니다. 한 40여 년이 넘게 그 많은 책을 발간하셨는데요. 대략 몇 권의 작품집과 몇 편의 작품을 쓰셨을까요? 대략. 제가 이제 종이책을 8권을 내고 이북을 4권을 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뭐 많은 작품을 책에 많이 안 넣었기 때문에 한 230여 편 될 것도 같고 그 다음에 책 속에 안 들어간 작품들도 있기 때문에 한 300편 가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그 애정이 가거나 아끼는 작품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한번 소개받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오래전에 그 백제군 고란초라고 하면서 하나 썼고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해역 감는 수동식 손목시계라고 하는 그런 작품을 썼는데 백제군 고란초는 이제 고란초에다가 그 백제군을 상징화시켜갖고 백제의 멸망 이런 것을 다룬 작품이고 해역 감는 수동식 손목시계는 제가 스위스 뮤제룸이라는 데를 여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골목에서 시계를 샀는데 보니까 나중에 수동식 손목 시계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태엽 감기 싫어서 놔둬 버렸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때 멈춰진 시간 속에 뮤제룸 형상 뭐 이런 것들 다 떠올라서 다시 한번 가고 싶다. 그런 내용을 담은 그런 수필입니다. 저도 그 수필이 기억이 남는데요. 일단은 혹시 그 애정이 가는 수필이 있다면 한 부분만 낭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이제 짧게 수필을 하나 낭독하고 싶은 그 작은 불꽃이라고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작은 불꽃에는 우주가 있다. 햇빛, 달빛, 민빛, 바람이 담겨 있다. 우리는 작은 불꽃의 깊이를 알아야 한다.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나는 가끔 뒷산 산책길에서 혼자 사는 작은 불꽃 하나를 만난다. 혼자서 소박하게 피는 작은 불꽃, 너무 작아서 존재가 없다. 이 정도. 그 뒷부분에 이 수필의 전문을 보면은요. 심성이 좋은 사람들은 작은 불꽃을 아낀다 이 말이 어쩐지 저를 두고 할 말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그 태엽 감는 수동식 손목시계라는 작품을 즐겨 읽었었는데요. 첫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시간 속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다. 자연의 순환이 있다. 우리의 이야기가 있다. 태엽을 감아 그림으로 움직이는 수동식 손목시계는 태엽을 감지 않으면 멈춘다.
시계가 멈춘다고 해서 멈춰 섰을 때 기억이 사라지지 않는다.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계가 멈춰도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부분이 감동적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찾아서 더 읽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분단 활동을 쭉 하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직장 생활과 결부되니까 많이 뵙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활동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아까도 말했듯이 저는 처음에 등단제도가 있는지 모르고 글만 쓰다가 어떤 선배 분이 오고 옛날 고사동 골목 식당에서 월간문학에 시민상 제도가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보라고 해서 그에 냈다가 입선을 하고 그 다음에 돼서 이제 당선이 됐죠. 1982년에.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전북숲길 문학회장을 1992년에서 94년도까지 했는데 전북숲길을 개관으로 내고 그때는 전라북도에 18개 시군이 있었어요. 근데 각 시군에 관련된 글을 쓰는 향토향기라는 코너를 만들어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북숲길 편집위원들이 고생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번 전남 멀출산으로 이제 세미나를 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책을 어떻게 잘 낼까 뭐 이런 거 하고 저녁 먹고 나서 멀출산 밑에 막 다리 걷는데 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때 편집위원들 만나면 그때가 참 멋졌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82년도, 80년도 생각하니까 저는 등단 전이어서 굉장히 생경합니다. 그렇게 지난 작년인가 표현문학상을 받으셨고요. 그런 작가님의 문학 세계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혹시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어떻게 쓰다 보니까 저희가 자연이나 가족이나 또 사소한 어떤 현상에 대해서 조금만 뭐 생각하고 이런 걸 좀 쓴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무겁게 쓰려고는 안 해요. 이제 읽는 사람들한테 제 글이 쉽게 다가가서 조금이라도 생각할 지점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것을 제가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막 깊은 사유라든가 그런 건 조금 덜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문단에서 자주 어쩌다 뵈면 굉장히 반갑고 그랬는데요. 앞으로도 자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의 어떤 창작의 방향이나 아니면 창작의 계획이나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저는 요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수필이 분량이 적기 때문에 어떤 뭐라고 할까 깊은 사유 이런 걸 잘 생각 이런 걸 못 담아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의 수필의 경향은 한 주제를 가지고 한 권의 책을 만드는 그런 경향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중앙이나 이런 데 심사위원 가보니까 그런 게 저도 발견을 해서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했어요. 저희 집 근처에 이제 학산에 숲속 작은 시집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를 가고 오면서 어떤 사유하는 내용하고 거기에서 한 70살 이상 먹은 시인들이 그게 1,800권 있거든요. 거기에 한 작품씩을 제가 좀 천착을 해갖고 그 사람들이 어떤 감성을 갖고 있고 생각을 거기에 담고 있는가를 끄집어내갖고 그런 쭉 연결되는 책을 하나 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건 뜻밖의 질문인데 시를 좀 몇 권 더 내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는 이제 좀 그렇게 제가 벗은 막 계획적으로 잘 못하거든요. 근데 시를 쓰는 사람들은 제가 보면 벗을 응축해 갖고 표현을 하고 소설 쓰는 사람들은 막 길게 또 그걸 하는데 제가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그냥 적당한 길이에 그렇게 막 크게 심각하지 않은 그런 장르 같은 수필을 이제 손쉽게 그렇게 쓰고 있고 나중에 가서는 제가 어쩔지는 잘 모르겠어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등단 문화를 모르셨다고 했고 등단 1호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계시잖아요. 그 등단 제도가 저도 사실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그 문단의 후배들이나 앞으로 작가들, 지망생들한테 작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문학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뭐 열심히 하는 것들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작품을 쓸 때 너무나 감성에만 집중이 안 될 것 같고 또 어떤 숙성을 시키고 그걸 또 읽는 사람이 잘 읽을 수 있게 어떤 리듬 같은 것이 있고 그런 걸 좀 생각을 해야 할 것 같고 어차피 문학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작업이니까 좀 그 이렇게 뭐라고 할까 스스로 보상하려고 좀 생각도 하고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해가야 이게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인데 이렇게 대담회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오래도록 창작하시길 바랄게요. 이상으로 박동수 작가와 대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움직이지 않는 나무, 나무들이 우성한 숲에 자주 간다. 숲에 들어서면 나무들이 10년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늘을 향해 곧게 서서 아무도 모르게 생명의 물을 깃는 소리와 새소리, 바람소리가 어우러져 자연의 생동하는 음률이 와 닿는다. 마음 공원, 숲에 들어서니 새가 날아간다. 하늘을 나는 새는 시야가 넓다. 나는 집에 박혀 있을 때 시야가 없다. 컴퓨터로 글쓰기, 신문 보기, TV 보느라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숲에서는 내 시야에 나무들이 들어온다. 날아가는 새가 보인다. 2월 초, 아직 계절은 봄으로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